최근 전 세계는 베일에 쌓여있던 제프리 앱스타인의 비밀 리스트가 하나둘 공개되며 거대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치권, 연예계, 경제계의 최정점에 선 인물들이 얽힌 이 추악한 카르텔을 보며 우리는 묻게 됩니다. 대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권력자들은 어떤 비밀 서약을 맺고 있는 걸까? 그런데 놀랍게도 심슨 가족은 이미 30년 전부터 이런 그림자 권력과 그들만의 비밀 명단이 가진 위험성을 정확히 예고해왔습니다. 바트 심슨이 칠판에 적었던 문장, 예측이 맞았네, 빌어먹을 이라는 말은 어쩌면 제작진이 세상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학교 학부모 참관 수업에서 시작됩니다. 호머와 마지 대신 할아버지 에이브러햄 심슨이 참관하게 되죠. 에이브는 여기서 자신의 화려한 과거를 꺼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특수부대의 플라잉 헬피쉬의 일원이었고, 놀랍게도 그 부대원 중에는 스프링필드의 최고 권력자 미스터 번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중 그들은 독일의 한 성에서 엄청난 가치의 예술품과 보물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를 국가에 반납하는 대신 그들은 은밀하고 위험한 계약을 맺습니다. 바로 마지막 생존자 한 명이 모든 부를 차지한다는 소름 돋는 계약이었습니다. 이 장면, 최근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나요? 앱스타인 리스트처럼 사회의 실세들이 모여 대중에게는 철저히 숨긴 채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맺은 은밀한 카르텔. 심슨은 이미 30년 전에 성공한 권력자들 뒤에는 반드시 감춰야만 하는 더러운 비밀 공유가 있다는 사실을 헬피쉬 부대를 통해 폭로한 셈입니다. 세월이 흘러 명단 속 인물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이제 에이브와 번즈만이 남았습니다. 번즈는 리스트의 진실을 묻기 위해, 그리고 부를 독차지하기 위해 암살자를 고용해 에이브를 제거하려 하죠. 이는 앱스타인 사건에 연루된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행사하는 암묵적인 압박과 위협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비밀을 알고 있는 자를 향한 소리 없는 숙청. 번즈가 에이브를 압박하듯 거대 권력을 가진 집단이 진실을 말하려는 자를 침묵시키는 현실은 만화보다 더 만화 같습니다. 심슨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 진짜 전쟁은 총성이 멈춘 뒤 비밀 리스트를 가진 자들 사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정말로 진실 위에 세워진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이름이 지워진 비밀 명부 덕분에 유지되는 아슬아슬한 침묵일까요? 심슨이 그린 헬피쉬의 저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앱스타인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30년 전의 예언은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쳐놓은 거대한 장막 너머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현실은 때로 만화보다 더 비현실적으로 흘러갑니다. 다음은 또 어떤 장면이 우리의 소름 돋는 현실이 되어 나타날까요? 1995년 방영된 에피소드. 호머는 평소 자신과는 다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직장 동료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묘하게 운이 좋고 법망을 피해가며 남들이 모르는 혜택을 받는 그들. 호머는 그 비밀을 캐내기 위해 미행을 시작하죠. 그가 도착한 곳은 석공단이라 불리는 조직의 비밀회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기괴한 의식과 엄격한 멤버십이 존재하고 있었죠. 더 소름 돋는 점은 그 멤버들의 면면이었습니다. 스프링필드의 시장 퀴비, 심슨 회사의 사장 번즈 등 도시의 정치와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실세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겉으론 평범한 시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은밀한 방 안에서 도시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운영을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었던 겁니다. 옷이 벗겨진 채 쫓겨날 뻔한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호머의 몸에 새겨진 특이한 점이 석공단의 리더를 상징하는 선택된 표식임이 밝혀진 것이죠. 그 순간 호머는 가장 낮은 자에서 최고의 권력자로 즉각 추대됩니다. 리더가 된 호머가 누리는 특권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모든 음식이 공짜이며 심지어 어떤 죄를 지어도 법적인 보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를 보며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전세계 음모론의 중심, 일루미나티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치를 설계하고 경제 위기를 조종하며 대중의 일상까지 통제한다는 그 조직 말입니다. 석공단이 누리는 특권은 일루미나티에 대한 수많은 증언과 일치합니다. 대중에게는 철저히 숨겨져 있지만 영향력은 세계 곳곳에 뻗어있는 권력자들의 네트워크. 우리는 그들이 짜놓은 거대한 계획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기판의 말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로 접하는 중대한 결정들이 사실은 이 에피소드 속 석공단처럼 이미 밀시에서 내려진 결론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이 사실은 정교하게 연출된 시트콤이라면요? 심슨 가족이 이토록 정확하게 미래를 예언할 수 있었던 이유, 어쩌면 그들이 미래를 맞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이미 정해진 미래를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준 것은 아닐까요? 이 장면이 정말로 미래를 내다본 예언인지, 아니면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가
현실과 겹쳐 보인 것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심슨이라는 작품이 현대사회의 불안과 기술, 인간의 선택을 지나치게 정확하게 풍자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묻게 됩니다. 이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심슨이 또 한 번 현실을 너무 멀리 내다본 걸까요? 이야기는 스프링필드의 한 극장에서 시작됩니다. 전 세계를 휩쓴 마블 영화의 개봉을 기다리며 엄청난 돈이 몰리는 것을 본 바트. 그는 결심합니다. 나도 저렇게 떼돈을 벌어서 영화를 만들겠어. 어느 날 학교 수업 시간 유튜브 영상을 보던 바트는 번뜩이는 영감을 얻습니다. 그래, 기술보다 중요한 건 관심이야. 먼저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해. 바트는 자신의 이름을 딴 바트코인을 개발하고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으며 본격적인 홍보에 나섭니다. 실체도 없는 코인이 이름 하나로 포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바트코인을 가지지 못해 안달이 났죠. 심지어 학교 급식까지 바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광기의 정점은 스키너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바트를 조용히 불러 묻습니다. 내 평생의 퇴직금을 전부 바트코인에 넣어도 되겠니? 이 장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주변에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는 소문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이름도 모르는 알트코인에 쏟아붓는 우리 현실의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바트코인은 기술력도 비전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공포, 즉 포모가 만들어낸 거품이었죠. 영원할 것 같던 사기극은 한 영화배우의 등장으로 균열이 생깁니다. 바트코인의 실체를 의심하던 그는 바트의 거짓말을 폭로하려 하죠. 결국 바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에피소드는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만화박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코인들. 이름만 다를 뿐 구조는 똑같습니다. 한 명의 인플루언서, 자극적인 이미지 한 장, 그리고 수만 명의 팔로워. 한순간의 열풍 뒤에 남는 건 차가운 손실과 뒤늦은 후회뿐입니다. 심슨은 단순히 미래의 기술을 예언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유행에 휘둘리고 욕망에 눈이 멀어 본질을 보지 못하는지 그 나약한 본성을 날카롭게 비판한 것이죠. 심슨 가족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숫자로 가득한 화면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만화 속 바트코인은 해피엔딩이었지만 현실의 바트코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코인은 예전부터 음모론적인 성향이 강한 분야였습니다. 비트코인 음모론만 해도 한때 수많은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했죠. 저 역시 예언, 음모론, 미스터리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자료까지 찾아보곤 하는데 영상 준비 중 정말 이상한 해외 사이트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특정 시간대에만 접속 가능하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개의 사이트 링크가 적혀 있었는데 전부 눌러봐도 연결되지 않더군요. 혹시 정말 특정 시간에만 열리는 사이트라면 그 시간대를 하나하나 찍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고 알람을 맞춰가며 밤낮을 뒤섞어 시도한 끝에 3일 만에 접속에 성공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뜬 건 초대 코드 입력창. 아무리 입력해도 접속되지 않아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사전 끝에 코드를 하나 받았고 코드를 넣는 순간 Time is money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 개의 이미지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는 순간 정말 세력이라는 게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그중 몇 개를 소개해보면 폴리곤에 대한 내용이네요. 2020년 12월 23일에 작성되었고 영문 내용을 해석해보면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올해의 미미했던 성적을 마무리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끝났으니 역대급 황금기를 만들어줄 것이다. 이 종이를 잘 간직해두길 바란다. 다음엔 더 재밌는 게 온다. 이 날짜 이후 폴리곤 가격을 보면 약 20원에서 2,400원, 무려 12,000%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연일 수도 있겠죠. 다음 이미지를 클릭해보니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27일에 작성된 것 같은데 문구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고의 셀럽, 최고의 코인. 우리는 이것을 도지라 부르기로 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여기에 몰려들 거야. 늦어서는 안 되겠지.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셀럽이 누군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 실제로 도지는 그 시기 40원에서 800원으로 폭등했죠. 다음 이미지도 클릭해보았습니다.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내용이 2021년 6월 21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준비가 조금 늦어졌네?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환호를 보낸다. 그들이 우리에게 불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는 4,000원대였던 엑시가 18만원까지 치솟습니다. 약 3,800% 상승, 상장 초기부터 계산하면 16만 %까지 이론상 가능했던 구간이죠. 이쯤 되면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아집니다. 다음 이미지를 클릭하자 나온 건 빅타임. 2023년 10월 18일에 업로드되었죠. 문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PE2를 다시 대세로 만들겠다. 해킹이 무서워서 참여 못하겠다면 빠져도 좋다. 정어리 떼가 모이면 즉시 계획을 종료한다. 여기서 정어리 떼는 외국 커뮤니티에서 개미 투자자를 비유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빅타임은 약 200원에서 1000원, 2달 사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미 지나간 내용이었기에 넘기기로 하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마지막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문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작년에 실망했다는 말을 들었어. 올해는 더 재밌는 것을 준비했다. 여태 붕어가 될 만한 이들이 많을 것이고 우리는 많은 돈을 쓸 것이다. 7000% 이상 만들겠다.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작성 날짜는 12월 1일. 이전 패턴을 보면 게시물을 올린 뒤 한 달에서 3달 사이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도 살펴보니 기존에는 거의 거래량도 없던 코인이 최근 한 달 사이 1200% 가까이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어떤 계획이 존재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무섭기도 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무리한 투자로 이어질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기서 말한 대로 7000%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10만원 넣어두면 700만원, 100만원만 넣어두면 7천만원이 되는 수익률인데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코인 시장은 매번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10만원 이하로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이제 이번 영상에 나온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랑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요.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8480-81472 번호로 구독자라고 남겨주시면 이 사이트에 나온 70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문자 구독 완료 보내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님이란 거 알고 보내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미스터리한 자료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더 탐색해보면서 재밌는 시리즈로 계속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